예, 안녕하십니까. 법 읽어주는 남자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통령께 어제 보고된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헌법 개정안 초안 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헌법자문위원회에서 대통령께 그동안 논의해서 마련됐던 헌법 초안을 보고했고, 보도된 바에 따르면 21일 정도에 대통령님이 직접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과연 문제가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워낙 많은 야당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 그런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128조는요. 국회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님이 헌법안을 마련해서 발의하는 것 자체는 위헌적이거나 불법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국회를 무시한 것이다. 그래도 위헌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도 국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또 야당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요. 실제로 지난 대선 때 모든 대선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대선 기간을 통해서 국민과 이루어진 약속이었고, 이미 작년에 1년 동안 개헌특위가 만들어져서 여러 쟁점에 대해서 토론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신년사에서도 국회가 개헌안을 만들어 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개헌안을 만들지 못했던 것이죠. 반면에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측면, 그리고 개헌의 필요성 등에 봤을 때 개헌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스스로 본인들이 했었던 약속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면서 벌어진 국민무시, 정치권의 국민무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국회를 무시한 것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야당이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결국 개헌은 안 되는 것 아니냐, 개헌이 어차피 안 될 건데 정치적인 압박 카드로만 쓰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살펴볼까요? 자유한국당만 지금 지방선거 때 개헌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입장조차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헌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연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에 하겠다. 지금은 3월 말 정도까지 자기네들 헌법 개정안을 만들겠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당들의 압박,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여론, 그리고 대통령님의 이런 개헌하려는 의지가 작용하면서 점차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님이 발의를 하시게 된다면 이런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월 20일에서 3월 말 사이에 자유한국당이 본인들의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당안이 있는 것이고요, 정부안도 있는 것이고, 이제 야당안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충분히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 아니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능성도 없는데 왜 그러느냐라는 말도 타당하거나 합리적인 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 보고됐던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에 5.18, 그다음에 60 이런 내용들을 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분들 여론조사를 해봐도 5.18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고요. 60의 경우에는 87년 헌법 개정 때도 사실은 넣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60이 진행 중인 미완의 상황이기 때문에 넣긴 좀 이른 것 아니냐라는 얘기로 빠졌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30년 지났으니까 그 당시의 논의를 이어서 넣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한 것이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연임제라는 말과 중임제란 말이 막 섞여서 쓰이다 보니까 혼란스러우신데요. 핵심적인 개념은 대통령이
4년을 하고 나서 선거를 한 번 더 치러서 당선만 된다면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5년 단임제를 하면서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본 거죠. 첫 번째는 한 번만 하다 보니까 국민에 대해서 덜 신경을 씁니다. 대통령이 본인 임기 시절에.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약해진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한 2년 반, 3년만 지나면 레임덕이 시작된다. 그래서 5년 단임제가 아니라 2.5년제다. 이런 비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연임제를 통해서 그런 레임덕 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기의 문제인데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 관련돼서도 행정수도나 이런 것들을 법률에 명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오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꿈꿔왔던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권한을 독립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감사원이 사실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원이 힘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또 제대로 감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권한 독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논의해 왔던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감사원을 독립기구 하든지 아니면 감사원의 회계감사권을 국회로 가져오든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결선제가 얘기가 됐었죠. 대통령 결선제의 경우에 사실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데 과반수가 안 되는 비율의 국민들이 투표해서 선출했다. 그래서 대표성이 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만약에 대통령 결선제가 들어온다면 대통령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문제가 있는가, 이번에 개헌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어제 보고됐던 개헌안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어떤 쟁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개헌안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대통령님의 고민, 그리고 또 국회에서의 고민,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개헌안이 조만간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을 국민분들이 직접 소환해서 임기 중이라도 파면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원하셨잖아요. 보고된 개헌안에는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개헌안에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국민소환 가능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